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둘째 주 첫날 12월 8일 월요일 오후에 중국 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줄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이제 뭐 올해도 어느덧 이제 4주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유종의 미가 좀 있으신 한 해가 되시는 것 같으세요? 9월 1일부터 증시 각도기 네. 출연자로 나왔는데 네. 어느새 그러게요. 이렇게 빠르게 지날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저희 땀 뻘뻘 흘리면서 화면에 안 잡혔겠지만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막 정말 진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좀 여기 이제 딱 온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서늘한 느낌. 네네, 괜찮습니다. 아, 뭐 감기 안 걸리셨죠? 네. 아까 뭐 기침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놀랐었는데. 네. 자, 모두들 다 건강하게 이번 겨울 맞이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중국 주식 시장이 오랜만에 상승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는데요. 네. 지난 몇 개월 동안 중국의 거래 대금이 계속 축소세라고 계속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중국 상위거래소랑 심천거래소 합산 거래 대금이 드디어 2조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2.05조 위안입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증시도 좀 상승한 게 오늘 다양하게 내용이 좀 우호적인 내용이 많았는데요. 회의도 있었고 정책도 있었고 증감위 주석의 발음도 있었고 네. 발언도 있었고 11월 수출 지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한 무얼스트레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상해 0.5% 상승, 심천 1.39% 상승, 네. 창업한 지수 2.6% 상승, 과창 50 지수 1.86% 상승. 하지만 항생 지수는 1.06% 하락, 항생 테크 지수는 0.17% 상승 강보합. 근데 중국 봉토는 상승폭은 그렇죠. 다르지만 대체로 방향은 똑같잖아요. 상승. 많이 네. 올랐지. 그다음에 기술주 조금만 심천하고 네. 저기 창업한 이런 데는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홍콩 지수는 항생은 1%대 하락 중인데 항생 테크는 강보합. 요거는 항생은 89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항생 테크는 30개 종목인데요. 요 종목의 그 편입된 종목의 업종이나 그 구성 때문입니다. 그렇죠. 항생에는 아무래도 은행이 비중이 네.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항생 테크 89개 종목 중에 뭐 테크주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은행, 보험, 전통적인 원자재, 그냥 그런 굵직한 그런 그리고 소비도 필수 소비, 선택 소비 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하락이고 항생 테크 지수는 사실 반도체랑 뭐 그 BAT, 바이두나 알리바바 이런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편입 종목의 업종이랑 이런 차이 때문입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통신, 장비, PC 하드웨어, 전자부품, 반도체, 증권, 무역 2%대 그리고 보험, 공업기계, 우주, 항공, 방산, 소프트웨어가 1%대 상승했고 하락 업종은 석탄, 석유화학, 주류, 에너지, 장비, 철강, 음료, 육로, 운송, 정유, 천연가스, 가전, 전력 등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월요일이지만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부터 나온 내용이 오늘 증시에 반영되잖아요. 네.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화면을 보시면 12월 5일 장 마감 후에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서 네. 보험사의 증시 투자 관련해서 좀 중장기적인 통지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네. 이 통지의 명칭이 보험사 관련 업무의 리스크 팩터 조절에 관한 통지. 이 통지가 처음은 아닌데요. 2023년 9월에 처음에 그 보험사들이 워낙 주식에 뭐 단기 투자도 많이 하지만 중장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에 상장된 5천여 개 종목 중에 보험사 자금이 들어간 종목이 이미 6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네. 이 보험 자금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 2023년 9월에 나온 게 보험사가 대체로 그런 짜잘한 종목보다는 CSI 300 이런 좀 굵직한 시총이 그러겠죠. 큰 종목에 투자하고 그리고 또 상해 과창판이 나온 후로부터는 과창판이나 창업판 이런 테크주에 많이 투자하고요. 하지만 전체 비중으로 따질 때는 아직
가지고 아직도 그 CSI 300 지수 당연히 그렇겠죠. 네,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2023년 9월에 처음으로 요 CSI 300 지수 편입 종목에 들어간 보험 자금의 그 리스크 팩터 그 위험 요인 요 지수를 기존의 0.35에서 0.3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면 네. 더 많은 보험 자금이 좀 주식 투자에 장기 투자에 들어가요. 여기서 그때는 이제 0.27로 바뀐 거예요. 네. 보니까. 그래서 이 12월 5일에 발표한 게 이제는 0.3에서 0.27로 더 내린다. 네, 10% 정도가 더 네. 그 위험 지수가 하향된 네, 겁니다. 요거는 CSI 300 지수에 편입된 요 대형주 위주로 네. 0.3에서 0.27로 낮춘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창업판이나 과창판이나 요런 아직은 흑자 전환이 안 된 테크주가 많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는 기존에 0.4에서 0.36으로 내린다.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내린 폭이나 이런 대응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리고 중국 현지 증권사들이 추산에 의한 물론 이게 내리면 이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증시 투자에 자금이 더 들어가지만 정확히 얼마 들어갈지는 몇 개월 후에야 알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국 현지 증권사들이 추산에 의하면 12월 5일에 발표된 요 폭에 따라 이론적으로 추산하면 한 앞으로 CSI 300 지수 요 대형주 위주의 한 1,086억 yuan 그러면 21조 원에 네. 해당되는 자금이 중장기적으로 주식에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 창업판의 과창판 종목이 아니라 CSI 300.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정부에서 이 그 위험 요인 팩터 리스크 팩터 요 지수를 하향 조정했으니까 뭐 더 많은 자금이 정부 차원에서 좀 보험 자금의 증시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한다. 첫 번째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도 은행들이 대출할 때 네, 그 BIS 자기자본 비율에서 위험 가중치를 정하거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는 최근에 바뀌긴 했는데 기존에 바뀌기 전에 위험 가중에서 주식은 400%, 400%. 그다음에 부동산은 15%였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더 많은 대출이 나간 거예요. 아, 차이가 그 엄청 크게 나네요. 엄청 크게 나죠. 저 차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클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저기 그 뭐야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할 게 줄어버려. 4분의 그러니까 얼마야? 그거를 4배씩 줄어버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저기다 하면은 막 5배도 넘게 늘어. 부동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더 많은 대출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게 부동산 강세의 어떤 유동성의 원인이다. 그렇게 보면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중국 가서 이제 그 동네를 가면 시내 투어를 하면 쭉 하거든요. 네. 시내 투어를 했을 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지역의 딱 중심에 가면 삐까뻔쩍한 건물은 대부분 은행 아니면 보험이더라고. 네. 맞죠? 그게 대부분 또 국유 기업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딱 보면 뭘 느끼냐면 얘네는 돈이 은행하고 보험한테 다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비중으로 따지면 그게 예. 크죠. 어느 시내를 가도 은행하고 보험 건물이 네. 가장 중앙에 가장 큰 건물들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대학 동창 중에 저희 반 반장이 원래는 외국계 IB 다니다가 네. 한 몇 년 다니다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 평안보험 그룹으로 이직했거든요. 네네. 평안보험 그룹 안에 그 투자 본부의 팀장이에요. 그래서 네네. 물어봤어요. 뭐 거기로 이직한다고 해서 연봉이 뭐 몇 배로 뛰는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평안보험을 비롯한 이런 큰 금융기관이 국유기업이고 네. 좀 더 안정적으로 길게 그렇지. 커리어를 그래서 이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장기적으로 보면. 네. 네. 그리고 올해 7, 8, 9월 3개월, 2.5개월에서 3개월 동안 테크주 위주로 상승했는데 그 전에 4, 5, 6월 요 3개월 동안은 그때는 테크주의 자금이 아직 집중적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3개월은 국가 그 증한 자금이랑 보험 자금이랑 합쳐서 한 원화로 70조 원 정도 들거든요. 그때 보험 자금이 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의 증시의 보험 역할을 좀 크게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나온 게 2023년 9월 그리고 올해 5월에 뭐 증강 자금이나 장기 투자 그리고 이번에 12월 5일에 좀 더 완화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작년 2월에 중국의 증감위 주석이 이 우칭이라는 분으로 교체됐다 왔잖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 전에 증감이 주석이 사실 욕을 아주 많이 근데 우칭 이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평가가 좀 괜찮게 나와요. 그래서 12월 6일 토요일에 우칭 이제 지난 10월 말에 4종전에서 15차 어게인 계획 나왔으니까 이제는 분야별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6일 토요일에 우칭 증감이 주석이 중국 증권업 협회 제8회 회원 대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근데 이 회의가 왜 중요하면 요번이 제8회 회원 대회인데 네. 제7회가 2021년 5월이에요. 네, 그래서 이 2021년 5월에는 14차 어게인 계획에 중국 증권 한국에도 금투협처럼 이게 지금 거의 5년 만에 4년 만에 네, 5년 4년 반 정도. 예. 그래서 지난 7차 회의는 2021년 5월, 이번에 8차 회의는 이번에 12월 6일. 그래서 좀 중요해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우칭 증감이 주석이 아주 길게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 주식 시장이랑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네. 우선은 14차 어게인 계획, 즉 2021년부터 25년 요 4년 5년 아직 안 됐잖아요. 5년 정도 되면 한 1,200개 테크 기업을 상장시켰어요. 그 중에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된 기업이 많죠. 사실 중국 정부가 창업판에 이어서 과창판을 만든 이유가 그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투자자한테는 안 좋은 얘기야. 자금이 이거는 산업계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인데 투자자들은 진입은 조금 적당하게 하면서 네.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좋은데 이거 아무리 돈을 넣어줘도 신규로 빨아가면 네. 기존 사실은 주주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 중국의 국산화라는 중장기 전략을 위해서 그렇지. 자본시장을 네. 키우는 이유가 산업자본으로 돈을 환류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완전히 이제 중국은 그게 딱 보이는 거죠. 요거는 국가 전략이란 그래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중국 시장에 최고로 좋을 때는 언제냐면 이 IPO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기업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고 거기에 애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다. 이제 점점 흑자 전환이 그 캠블컨도 2016년 창업한 지 9년 만에 작년 4월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어요. 이제부터는 어느 기업이 먼저 흑자. 네. 그래서 이 우칭 증감이 주석이 긴 연설 중에 주식시장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사실 중국 상해거래소가 1991년에 만들어서 역사가 네.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뭐 종신증권이나 CICC 이런 대형 증권사들을 비롯해서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가치 투자라는 이념을 좀 더 확실히 터득하도록 이렇게 좀 유도해야 된다. 그냥 증감이 위원장이 와서 같이 투자하라 그래? 아예? 네, 대놓고? 왜냐하면 이번 연설이 그 내용은 길지만 그 헤드라인이 있잖아요. 네네. 헤드라인이 인류 IB, 인류 투자은행과 투자 기관을 만들자. 네. 그래서 자본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더 조력이 되자. 그러니까 중국의 인류 증권사는 많지만 100개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중국이 저번에 또 몇 주 전에 CICC 중금 CICC가 다른 중소형 증권사 2개 인수 합병해가지고 지금 네. 거래 정지 중. 그래서 증권사는 100개 이상 많지만 좀 더 크고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인류 투자은행을 만들자. 네. 이게 그거 헤드라인이요. 근데 그중에 얘기하다 보면 주식시장이랑 관련된 게 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로 유도하도록 열심히 하자.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역하면 우수한 증권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 완화를 실시하고 레버리지 비율을 좀 풀어주는. 왜냐면 그동안 좀 엄격하게 관리했잖아요. 네. 우수한 기관, 여기서 기관은 증권사만. 우수 기관에 대해 적절한 규제 완화를 실시하고 리스크 관리 지표를 더욱 최적화하며 자본의 공간과 레버리지 제한을 적절히 완화하여 자본 이용 효율을 높이겠다. 또한 중소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서는 분류해서 평가하고 사업 진입 등 면에서 차별화된 규제를 탐색하여 특색화 발전을 促진해야 하며 소수의 문제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근데 이게 이 중에서 뭐가 헤드라인이 된다면 우수 기관에 대해 적절한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 레버리지 제한을 좀 완화시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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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중국어가 쏨방인데요. 쏨방이 한국어로 좀 묶인 거를
풀어넣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조 연설이라서 여기에서 뭐 레버리지 비율을 몇 퍼센트 그거까지는 그렇지. 제시 않아. 그래도 이렇게 말했으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중국 증권사들이 그 주식 뭐 그 운영할 때 레버리지 쪽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기대감이 생겼어요. 중국은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일단 산업자본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법이고 저 주택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이제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고는 싶은데 보니까 IPO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그게 문제야. 네. 레버리지 제한 적절히 완화도 한 번에 하는 게 좀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자. 하여튼 네, 활성화시키려고 무진장 작년 9월부터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우칭 증감이 주석이 앞으로 더 올라가려면 이 사람의 운명이 여기 걸렸어요.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오후에 그 12월 보통 매년 12월 15일 또는 16일 12월 중순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직전에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했죠. 네, 오늘 이미 열렸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 장 막판쯤에 그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물론 이게 중앙정치국 회의가 뭐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이제 내년에 열심히 하자 이렇게 가자 이런 전체적인 그런 기조. 그래서 오늘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무래도 내년 한 해 경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내년 3월 전인대에서 구체적으로 적자율 얼마 하고 그 구체적으로 숫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온 거는 대체로 뭐 내수를 진짜. 확대하고 대외 개방 확대하고 뭐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또 탄소 중립 쪽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민생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아니, 한한령 좀 풀어줘. 근데 이번 회의는 그거랑 상관없는 좀 회의라서. 우리 근데 제 생각에는 이펙스 가서 노래 좀 불러야 되는데 참.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난 한 달 동안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국 방문 의사를 좀 2번인가 좀 표명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물론 뭐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변화가 그래도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게 빨리 가는 게 왔다 좋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왜냐면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풀어주는 거 웃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국빈 방문 했잖아. 물론 뭐 에이펙 때문에 하긴 했지만은. 근데 그거 온 건 사실 에이펙 때문에 그렇지. 주로 사실은 온 거지. 미국 만나러 온 거지. 그래서 사실상. 제 생각은 이제부터는 중한 양국이 서로 이렇게 우리는 풀어주잖아요. 지금 놀러 오시라고. 이게 뭐 제가 결정하는 저도 민간 외교관으로서 서로 잘 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오늘 점심쯤에 11월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은 지난 3년간 수출 증가율입니다. YOY. 그러면 11월 연화 기준으로 수출 증가율이 5.7%. 많이 높게 나왔네요. 지난 달은 거의 0에 가까웠죠. 지난 달은 0.8% 증가. 이번 달은 5.7% 증가. 다음 그림은 지난 3년간 수입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이번 달 11월 지난달 11월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수입. 그리고 10월에는 1.4% 수출 수입 증가율 모두 10월보다 조금 개선됐습니다. 수출이 많이 개선됐죠. 그리고 많이 늘었네요. 다음 그림은 무역 흑자인데요.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수치입니다. 11월 무역 흑자는 7,925.8억 위안이고 10월치는 6,404.9억 위안. 그래서 세 개 지표 모두 좀 전년도 대비 근데 10월은 국경절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있으니까 11월이 10월보다 좀 좋게 나온 거는 정상이에요. 이번에 여기 B쪽 올랐다 B쪽 떨어진 거 아무래도 미국의 무역 제재권이 터지는 바로 그 즈음 전에 왕창 미국 애들이 땡겼다가 그다음에 잠깐 좀 빠졌다가 있는 것 같아요. 10월에는 또 연휴가 8일이나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AI 칩 그리고 이 회사 몰스레스가 AI 칩뿐만 아니라 범용 칩도 많이 합니다. 원래 GPU가 범용 칩이에요. 네. 근데 그 캠브리카는 AI 칩 전문으로만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리고 12월 5일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 첫날에 425% 급등했습니다.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장 두 번째 거래일은 1.04% 하락했습니다. 야, 그냥 안 떨어진 거지. 그래서 안 떨어진 거예요. 지난 금요일
금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상해 과창판 규정에 의하면 첫 5개 거래일은 상한폭 제한이 없습니다. 네네. 6번째 거래일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게 이거구나. 거래일이 딱 이틀밖에 안 되니까 맨 왼쪽에 급등한 게 그게 첫날 12월 5일 425% 급등한 거고 네. 빨간색이 오늘 1.04% 하락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번역을 못했는데 12월 5일 상장 첫날에 상해증권보에서 장지엔종이라는 무어스레스 그 창업자를 인터뷰했는데 한 20분 동안 인터뷰했는데 원래는 마음 같아서는 그거를 동시 통역을 해가지고 제 유튜브에 올리고 싶었는데 아주 간단 명료하고 아주 차분하게 아주 설명을 잘하네요. 아주 너무 한 글자도 쓸데없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이분이 강조한 거는 첫 번째는 지난 몇 년 동안 테크 업체들이 워낙 많이 상장했잖아요. 네. 근데 이 무얼스레스가 그 상장 그 신청을 올리고 80여 거래일 만에 사상 최단 기간으로 IPO 통과해가지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자본시장 측면에서 지원해 주니까 너무 좋다. 네. 그리고 강조한 거는 중국은 중국만의 길로 가고 중국만의 생태계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그냥 착실하게 차분하게 계속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는 쿠다가 아주 중요한 생태계잖아요. 근데 요 무얼스레스가 쿠다를 모방해서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무사예요. MUSA. 예, 무사. 비슷하네, 네, 느낌이 근데 있어요. 요게 2022년 3월에 처음에 발표했는데 이 특징이 물론 쿠다랑 비슷한 그런 존재지만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쿠다가 겸용이 돼요. 그것도 겸용이 되고 그 외에 중국만의 그것도 되고 그래서 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무사 그리고 이번에 IPO를 통해서 모집할 자금이 주로 AI 칩, 이미지 칩, AI SoC 요 세 가지에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 무사라는 요 생태계는 요 세 개 다 그러니까 겸용이에요. 다 네네네. 뭐든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약간 가발 같아. 네? 가발 같아. 약간 갑자기 진지한 얘기하는데 왜 가발 얘기? 아니야 이게 약간 가발 같아. 약간 가발 같아. 불만이에요? 아니 내 AI거든. 내가 가발 구분해내는 AI인데. 왜? 야 이거 약간 가발 같은데. 근데 설령 가발이라도 뭐 가발 쓴 분들을 차별 막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게 눈에 보여 그냥. 나는 가발 같은데. 회사 이미지를 근데 중국 분들은 가발 쓰는 경우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많거든. 중국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추세는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발이 보니까는 내가 가발을 안 쓴 이유가 SNS에도 가발 그런 광고도 많이. 내가 가발을 안 쓴 이유가 가발을 쓰고 한 6개월인가 1년 넘어가잖아. 티가 너무 나는 거야. 이거 자주 갈아줘야 돼요. 가발도. 근데 경험이 있으시고. 아니요. 보면 알아. 저 오래된 가발이네. 왜 안 갈고 있어? 그럼 이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진지하게 AI 칩 얘기를 하는데 왜 가발 얘기를 그리고 내가 뚫어지게 봤어. 창업자 가발이든 아니든 이 회사 이미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저기 사실 우리 오른쪽 시청자분들 측면에서 중에도 가발 쓰신 분은 개인적으로 뭐 비하하는 거예요? 아니 오른쪽 측면에서 찍으면 좀 내가 확실히 구분할 텐데 약간 애매. 약간 애매해. 근데도 나름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 정도면은 만약에 저기 가발이면 훌륭하다 진짜.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날에 또 다른 AI 칩 회사 메타엑스가 청약을 했잖아요. 네네. 청약이 완료되고 메타엑스. 근데 요 청약하고 나서 그 당첨 비율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당첨 비율이 0.0223%. 그럼 50대 1 정도가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 몇 주 전에 몰스레스 그 당첨 비율 0.0이면 500대 1이네. 네. 몰스레스 당첨 비율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해. 몰스레스가 예전에 몇 주 전에 청약할 때는 당첨 비율이 0.02423369%. 거의 500대 1 느낌. 네. 근데 요거 메타엑스는 그거보다 조금 근데 0.03635054%. 200 몇십 대 1이네. 근데 뭐 거의 다 네. 아주
당첨자는 이제 상장하면 첫날이 완전 저 무어스트레스 봤으니까 사람들이 뭐 더 열심히 달려들지. 저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은 바이두인데요. 바이두가 미국과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인데 전날 밤 미국에 상장한 바이두는 5.8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오늘 바이두 홍콩 종목은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4%대 상승 중인데 바이두가 12월 7일 저녁에 어제 저녁에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네네. 공시 내용이 사실 그 전에 며칠 전에 뭐 외신 보도나 이것저것 짜잘하게 보도 중에 바이두 산하에도 자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자사의 AI 칩을 만드는 쿨룬이라는 그 AI 칩 자회사가 있는데 외신 보도, 중국 국내 보도 취합하면 며칠 전부터 이미 요 AI 칩을 만드는 자회사가 이제 홍콩 IPO를 준비 중이다. 네. 이거야? 네,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근데 IPO를 준비 중인데 그 기업 가치에 대한 추산이 한 210억 yuan 정도, 그러면 30억 달러 된다. 이렇게 추측성 보도가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요 12월 7일 일요일 저녁에 이거에 대해서 막 계속 보도가 나오니까 바이두에서 공시를 냈습니다. 공시 내용을 번역하면 최근 언론 보도에서 우리 회사의 그 자회사 AI 칩을 만드는 쿨룬 칩 테크놀로지라는 자회사의 분할 상장에 관한 보도가 많았다. 네. 이 보도를 우리 회사도 보고 있다. 근데 현재로서는 요 분할 상장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작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걸 배워갔어. 애들이. 그리고 만약 앞으로 분할 상장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홍콩 거래소의 관련 규정, 관련 심사 감독 관리, 심사 승인 절차에 따라야 되니까 아직은 뭐 사실 공개할 게 없다. 근데 이거 왜 미국으로 따지면은 바이두는 일종의 구글하고 비슷한 회사 아니겠어요? 검색이니까. 근데 많이 약화되긴 했어요.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근데 이거 걔네들도 TPU 만들잖아, 구글도. 네. 근데 그래서 이 공시에 따르면 지금 이 분할 상장에 대해서 뭐 검토 중이다. 부인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았다는 건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전날 밤 미국 주식이 5.85% 상승했고 오늘 홍콩 주식은 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요거 또 AI 칩 최근에 무어스트레스도 상장했고 또 메타엑스도 청약 중이고 그러니까 바이두 요 AI 칩 자회사 건이 나오니까 또 반도체 종목이 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중 반도체 업종 지수 오늘 2% 상승했고 이어서 캠브리커는 오늘 4%대 상승했고요. 네, 다음 그림 보시면 하이건은 오늘 3% 상승, 그리고 이어서 SMIC 홍콩 종목은 오늘 3% 상승, 이어서 SMIC 상해 과창판은 2% 상승, 이어서 화홍 반도체 홍콩 종목과 상해 과창판 종목 모두 4% 상승했고 또 중국 국산 장비 업체인 북방화창은 오늘 2% 상승했고 끝으로 중미 반도체 장비라는 회사는 오늘 0.9%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는 그림은 다 오전장 그 캡처한 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정책 회의도 많았고 증감위 주석 발언도 있었고 중앙 정치국 회의가 있었고 12월 수출입 지표도 나오고 뭐 반도체 테크조 IPO하고 뭐 청약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중국의 상업 우주 관련 종목이 지난주 후반에 급등하거나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상업 우주 테마 지수가 2%대 상승했는데 하지만 지난주 그 일제 급등 또는 상한가를 보인 거랑 비교해서 일부 종목은 약간 소폭 하락. 그러니까 보니까는 중국은 전부 주식시장이 미국 카피네. 그 굉장히 강해 그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항천전자 5% 상승, 항천동력 10% 상승, 항천발전. 중국어에서 항천은 우주 비행, 우주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요 항천 상업 우주랑 관련해서 현지 시간 12월 6일에 그 스페이스 X랑 관련해서 아직은 뭐 100% 확정 아니지만 뭐 스페이스 X CFO가 뭐 이제 IPO 뭐 준비 중이다. 그런 근데 엄청 올랐네. 지난달 다 종목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전에 뭐 추측성 보도 중에 스페이스X가 만약 IPO 된다면 뭐 기업 가치가 8천억 달러 그치. 규모 엄청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8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네. 근데 뭐 IPO 준비 중인 거는 거의 거기는 돈이 필요하죠. 엄청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해요. 네, 거기는. 그래서 그 12월 7일에는 뭐 머스크가 해당 소문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부정했다고 전했다. 아 근데 그 스페이스X가 뭘로 돈을 벌 거지? 아니, 근데 다만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니 나는 그게 되게 대단한 거라는 건 인정하거든요. 엄청난 일이잖아. 그 지금 엄청 지금 자금이 시급할 것 아니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보낸 중국도 사실 그 저기 달나라 보낸 거 아닌가? 네. 달나라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중국의 로켓 기술도 장난 아닌 거야. 그리고 그 응. 지난주 12월 3일에 중국의 그 첫 상업용 우주 발사체가 첫 제사형 로켓 쪼추의 3호 추락했지 추락. 궤도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돌아올 때 중간에서 폭발해가지고 추진제 회수는 그것 때문에 상업 우주 관련주가 급등했잖아요. 오히려. 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스페이스X 관련해서 앞으로 시간이 좀 흐르면 IPO 관련해서 뭔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나는 세계에서 10만 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우주 여행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돈 하고 싶은 사람 많지.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뭐 예를 들어 뭐 한 10억씩 내야 될 거야 입장료로. 그리고 그게 100% 안전. 그렇지 위험하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위험하니까 가는 건 가도 올 때 또 위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 배짱이 있어요. 나 죽어도 좋아. 돈도 많아. 나 죽어도 좋아. 종종 전 세계 갑부 중에 일부 사람이 어떤 모험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사례도 많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나이 먹은 사람은 또 할 수도 없어요. 어? 그럼 뭐 좀 짱짱한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거. 그 가는데 성공해도 오는데 그럼. 성공하면 담보는. 아니 그 어떻게 돈을 벌까? 물론 이제 나사 같은데 팔아서 돈을 벌면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돈을 번다는 건 항상 스페이스X 사실 나사나 나사로 돈 벌 수 있죠. 네, 돈 벌 수 있어요. 어.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야 그럼 또 밸류가 어떻게 될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중국의 국가 항천국의 그 대변인이 발표한 거는 지금 중국 국내 중국 기업 중에 상업 우주 관련한 기업이 이미 600개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상업 우주 관련 기업이 600개를 초월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지난주 후반부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우주 항공이 오르니까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동반 상승했는데 지난주 후반에는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유비테크는 1% 정도 아니 하락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미국에서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가는 중국에서 올라. 아니 휴머노이드도 저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의 그 휴머노이드가 달리기 했잖아요. 달리기 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자극을 중국 주식 시장에 받네 보니까. 네. 이게 그런 또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트렌드도 있고 중국은 또 모든 분야에서 국산화 뭐 이게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니 그리고 어찌 되었거나 내가 보기에는 저번에- 스페이스X의 힘을 제일 많이 빼는 건 중국 로켓 회사들이네. 저번에 경쟁 업체잖아. 네, 사중 전회에서 발표된 15차 의견에는 또 그 키워드 중에 우주 강국이라고 네 글자가 딱 찍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사실 거래 대금이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2.05조 yuan, 오랜만에 2조 yuan을 돌파했는데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발언, 정책 회의 이런 것 때문인데 앞으로 몇 개월, 2, 3개월 동안 이 정책 호재에 따라서 보험 자금이 과연 중국 증시에 얼마 들어갈지 그거를 좀 시간이 흐르면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중앙정치국 회의. 네, 중앙정치국회의. 네. 워낙 그 정책 파급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정책이 어떤 게 나오는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5차 의견은 마무리쯤 되면 그 중국 우칭 증감위 주석은 더 승진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하여튼 시장 잘 버티고 있으니까 올라간 다음에. 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